달서구는 달서구 대표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달서구경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2021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의 명소 육신사에 배롱나무 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극단 디앵코가 7월 31일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어린이 영어 뮤지컬 캐츠를 선보였습니다. 대구시는 7월 29일 시청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신산업 강소기업 4개사와 투자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매력적인 관광도시 대구 그리기 공모전 접수를 10월 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블루룸전을 9월 26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달서구 대표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달서구경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구관광협회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투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달서구 대표 관광명소인 달서구경을 선정했습니다. 달서구경은 이월드와 83타워, 대구수목원, 월광수변공원, 대명유수지, 두류공원과 두류절름의 거리, 월곡역사공원과 월곡역사박물관, 달서별빛캠프, 서남신시장, 이곡장미공원입니다. 달서구경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총 상금 1,500만원 규모의 영상 공모전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하며 9월 7일까지 영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영상 촬영이 가능한 누구나 릴스와 틱톡을 활용한 숏폼 영상 부문과 유튜브를 활용한 관광 홍보 영상 부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경 영상 공모전 공식 페이지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2021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32명 선발에 432명이 신청해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산 추첨을 통해 취약계층 우선 선발 5명, 일반 선발 27명 등 총 32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32명은 8월 27일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사업 종료 후 15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행정 인턴은 구청과 보건소 등 14개 부서, 21개 사업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 아르바이트 자리도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청년들이 실현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치는 달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의 명소 육신사에 배롱나무 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 폭염이 한창이지만
배롱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배롱나무 꽃은 무더위가 한창인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꽃을 피우는 수종으로 100일간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도 불립니다. 최근 SNS상에서 사진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육신사는 규모는 작지만 기와로 지어진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풍경과 함께 손꼽히는 배롱나무꽃 군락지로 알려지면서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사진 출사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여름철 파란 하늘색과 대조를 이루는 배롱나무꽃은 이곳 묘골마을의 한옥들과도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처꽃과에 속하는 배롱나무는 온통 붉은빛이 가득하다고 해서 만당홍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수종들과 비교해 아름다움과 화려한 면에서도 월등하고 비교적 관리도 쉬운 편에 속해 서원, 제실, 녹지 등에 많이 심는 대표적인 조경수목으로 육신사 외에도 화원 자연휴양림 입구와 화원은 명곡리에서 반송리로 넘어가는 도로변에도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극단 디앤코가 7월 31일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어린이 영어 뮤지컬 캐츠를 선보였습니다. 연극과 노래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구성된 어린이 뮤지컬이 대구를 포함한 부산, 울산에서 7년째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단 디앤코에서 선보인 이번 공연은 세계 4대 뮤지컬로 유명한 캐츠를 어린이들이 6개월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젤리클 고양이들의 멋진 축제를 담아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마련된 이번 공연은 단순히 고양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성격과 캐릭터 행동 패턴까지 연구해서 이를 무대에서 연기하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디앤코 영어 뮤지컬 극단은 2014년도에 창단되어 문화예술 공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 울산, 대구를 중심으로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선 친구들에게는 단원 활동을 통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발표력, 영어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21세기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앤코 친구들이 6개월간 온 열정을 다해 준비한 캐츠 공연 보시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의 마음에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고양이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어린이 뮤지컬 캐츠. 코로나를 이겨내고 멋진 축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는 7월 29일 시청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신산업 강소기업 4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물기업 주식회사 SM테크와 인테크워터, 의료기업인 주식회사 엠모니터, 2차 전지기업 주식회사 COR에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핵심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의료 R&D 지구에 총 287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도 271명 이상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유치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총 38개사, 첨단 의료복합단지 의료 R&D 지구에 총 92개사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미래신산업 4개사를 유치함으로써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5+1 미래 신성장 산업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주최하고 대구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대구 그리기 공모전이 10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 대구의 모습을 감성적으로 담아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여행 시장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대구를 여행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습니다. 참가 자격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작품 규격은 A4 크기로 디지털 드로잉을 제외한 핸드 드로잉 작품으로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부문은 대구 도심 관광지 그리기, 대구 역사 문화 관광지 그리기, 대구 자연 생태 관광지 그리기, 대구 노을 관광지 그리기 등 4개 부문이며 작품 출품 시 해당 관광지에서 직접 스케치하고 있는 장면을 인증사진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당선작은 10월 8일 발표될 예정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 시장상가 상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 및 대구관광 공식 온라인 홍보 채널 등을 통해 대구의 관광 매력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현재 진행 중인 디스에이블 전의 참여 작가들의 신작으로 구성된 블루룸 전을 9월 26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제2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블루룸 전은 전시 공간 안에 또 다른 기획전이 열리는 공간 속 공간 개념의 전시입니다. 전시 공간의 벽면은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는 모노크롬 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안에 전시되는 작품의 70에서 80%는 푸른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객들은 블루룸 입장 시 색안경을 끼고 들어가며 블루룸 안에서 사물의 색에 대한 관념을 깨고 예술적 언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우영충 작가는 이제까지 다양한 색으로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 단색으로 작업하는 것이 생소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단색으로 새롭고 다양한 작업을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루룸 전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시 관람 후 직접 그린 그림으로 대형 화면을 이루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가 직접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협업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 행사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 20팀을 대상으로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자녀들의 결혼을 원하는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마련하게 됐으며 부모님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 자녀들을 서로 칭찬하며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행사 종료 후 총 10팀이 연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님께서는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초저출산,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미혼 남녀 만남,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선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작 뮤지컬 월곡의 주인공 역을 찾고 있는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DSAC 프로덕션 사업으로 달서 구민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임진왜란 당시 현재 달서구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이자 월곡 역사공원의 주인공인 월곡 우배선을 주역으로 한 창작 뮤지컬 월곡을 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리딩극 형태로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고 완성된 작품은 올해 12월에 관객들에게 공개될 계획입니다. 향후 달서구를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인 만큼 제작진 구성에도 큰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주인공인 월곡 우배선 역을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며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25일입니다. 세 번째는 2021년 관광둘의 주민사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관광둘의 주민사업체 공모사업에 6개소가 1차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둘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 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사업체는 현장 실사와 온라인 아카데미,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5개소 내외가 선정되며 최대 5년간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최대 1억 1천만원 상당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종 선정되는 주민사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의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은 대구시 19개 복지관 중 최초로 운동지도사를 채용해 2021년 어르신 질환별 건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 사업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노인성 질환에 맞는 전문화된 운동과 영양 코칭을 지원해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 신진대사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2021년 3월부터 노화 바로잡기 교실, 비만 예방 교실, 굿모닝 스트레칭 교실 등 각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매주 월 수요일, 화 목요일 주 2회 1시간씩 오전에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이 제한되어 체지방 증가 및 근육량이 감소하고 노화로 인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야기될 수 있어 사업을 지속 운영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의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금포초등학교의 꿈형제 자치회 소식입니다. 금포초등학교는 학생주도 자치문화 형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특별합니다. 꿈형제 자치회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꿈형제 자치회는 전교생 87명이 탐구 협력, 소통 공감, 나눔 배려, 건강 힐링, 성장 안전, 꿈 어울림 6개의 하위 또래 도우미로 구성돼 매월 자치회를 진행합니다. 꿈형제 자치회가 특별한 까닭은 매월 활동 계획과 진행 상황을 도우미 리더들이 패들렛에 공유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준비, 행사 추진, 그리고 결과 피드백까지 학생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월촌초등학교 전교생들의 더 큰 꿈 키워나가기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지난 1학기 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 중심의 인성 및 환경사랑 활동으로 가족 칭찬 통장에 저축된 칭찬받은 내용을 살펴보고 자랑스러운 내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에게 우분투 인성 티셔츠를 상품으로 수여해 바른 행동을 강화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여름방학을 한 주 앞두고 운영되는 꿈기 탐색 주간에는 인성 프로그램을 융합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지켜낸 나를 소중히 여기고 더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꿈과 끼를 가꾸기 위해 다짐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성초등학교의 행복한 장성 학교생활 상담 교실입니다. 학교는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40분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5, 6학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생 및 일반 학생 7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장성 학교생활 상담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행사는 총 5회에 걸쳐 친구와 함께 만들기 활동을 운영했으며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친구와 함께 프리저버드를 활용해 모스리스 만들기, 패브릭 크레용으로 꾸민 가방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선정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작품 완성을 하면서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하며 이 체험으로 한 뼘 더 성장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정꽃에 묻힌 미성부 박씨 자매 이야기입니다. 미성부는 혼례는 치렀지만 며느리로서 치러야 할 나머지 절차를 다 마치지 않았기에 아직은 며느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달성군 하빈면 묘골에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우리 고장에서 살다 간 한 자매의 이사간 묘가 있습니다. 동생은 미혼이지만 언니는 분명 혼례를 치렀음에도 시댁이 아닌 친정 선영에 동생과 함께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달성군 하빈면 묘골 마을 입구에 사육신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 뒤편에 이곳 묘골 박씨 문중 선영이 있습니다. 선영 축대 바로 아래 작은 묘 2기가 나란히 있는데 마주 보았을 때 좌측 묘 앞에는 의인 순천 박씨 지묘라 새긴 묘비가 있고 우측은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박씨 부인 순절묘로 알려진 묘소인데 좌측이 언니요 우측이 동생묘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5월 18일 박팽년 선생의 5대 손인 박충후의 두 딸이 외적을 피해 낙동 강가 높은 바위 벼랑인 탁대에서 강으로 몸을 던져 순절했습니다. 당시 언니는 인근 하산마을 전의 이씨 이종택과 혼례를 올린 후 신행을 앞두고 친정에 머물던 중 변을 당했고 동생은 아직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 언니인 박씨 부인에게는 조정으로부터 열부정예가 내려진 것입니다. 박씨 자매가 몸을 던진 구봉산 탁대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역에서는 다른 말로 자매바위라 부르기도 합니다. 두 조각 난 형상의 탁대에는 자매가 투신하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바위가 두 조각 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댁이 아닌 친정곳에 묻힌 박씨 부인 묘사는 누가 모시고 있을까요? 답은 친정이 아닌 시댁 전의 이씨 문중에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증가 추세에 따라 검사 대기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데프리카 무더위 속 대기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선 정수장에 달구벌 맑은 물을 얼음물 상태로 유지해 배부하고 있으며 폭염 피해 예방용으로 제작된 부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대기자들과 구청을 이용하는 일반 구민들 동선 겹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상시 나물 그늘이 우거진 보건소 뒤편 월성 공원으로 대기줄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 보건소는 매일 2회 운영 시간을 지정해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800명 정도의 구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대기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등에게 책날의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와 인근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날에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이용자가 읽고 싶은 책을 무료로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책날의 서비스는 책날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달성군립도서관 또는 근처 공공도서관을 나의 도서관으로 등록하면 원하는 책을 최대 30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조병로 달성군립도서관장은 책날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우리나라 소방 역사의 변천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한 소방유물 수집 기준 운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방유물 수집 기준 운동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유물로 1876년 근대 개항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된 소방유물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제보 대상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까지 크기, 종류와 관계없으며 서류, 사진, 소화기구 등 소방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소방유물관에서 소장유물 기준운동 클릭 후 소방유물 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상호 서장은 소방 관련 유물이 많이 발굴되어 후대까지 소중한 우리 유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역 구내에서 발생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벽면이나 바닥에 안전수칙 문구를 LED 조명으로 투사하는 장치인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장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켜 도시철도 이용자들이 손잡이를 꼭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로고라이트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빈도가 높은 반월당역, 칠성시장역 등 51개 역사에 설치됐으며 역당 사고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개소에 한 대씩 설치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이번 로고라이트 설치 외에도 안전 인력을 통한 집중 감시, 역사 자동 안내 방송 시행 등을 통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